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기후위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 모임이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를 가진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도 교사 680여 명이 연가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날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서울에서 열린 ITS 국제세미나에 참가해 중소도시형 지능형 교통체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강릉시는 2026 ITS 세계총회에서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곧 차례상 차릴 준비하실 텐데요. 네,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일과 채소의 작황이 좋지가 않아서 장바구니 물가가 예년에 비해는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농가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춘천의 복숭아 농장입니다. 곳곳에 상한 복숭아들이 떨어져 있고 열매가 꽉 차 있어야 할 봉지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3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일찍 꽃이 핀 데다 기습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열매가 평년 대비 약 40% 적게 열렸습니다. 10년생 나무를 봤을 때 한 나무당 한 500개 정도를 수확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봉지 작업한 게 한 300장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지난 봄 이상고온과 냉해를 이겨낸 과일들의 작황도 좋지 못합니다. 올해 여름 긴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병충해가 심각해졌습니다. 난데없이 내린 우박에 열매가 닫히는가 하면 복숭아의 씨에 빗물이 들어가면서 과육이 썩는 해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채소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연일 34도를 웃도는 폭염에 잎사귀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탄 거야, 꽃이 탔어요. 연일 이어진 무더위로 인해 꽃이 상하면서 제대로 된 열매를 찾기 힘듭니다. 해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농민들은 앞으로 농사 지을 일이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저기서 더 심어 뜨겁다 그러잖아. 겨울엔 차고 여름엔 더 뜨겁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토마토가 가을에 심는 거는 안 돼, 이제는. 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의 근심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결국 식품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 우려가 늘고 있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kg 기준 32,000원대였던 사과는 올해 47,0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배 가격 역시 최대 2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이 줄면서 출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은 올해 들어 7달째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았죠. 장마 오다가 폭염 오면은 이제 배추라던가 과일류 같은 게 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도 내림세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폭우와 폭염, 우박과 냉해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가를 덮친 기후위기가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에도 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의 금싸라기 땅이죠.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후보지에 춘천이 선정됐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는 축구장 72배 면적의 해당 부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캠프페이지 개발, 이번에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폐쇄된 옛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입니다. 2016년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여전히 빈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부터 도청사 후보지, 첨단 지식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선거 때마다 개발 계획이 바뀐 데다 문화재 발굴과 토양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부지 개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춘천이 선정되면서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춘천시는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 일대를 문화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 52만 제곱미터 부지를 산업단지와 상업시설, 주거시설과 공원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주택도시공사와 공동출자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혁신지구 조성에 따른 고용 효과가 2만 명 이상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시들어가는 근화동, 서양동 및 명동 등 구도심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내년 혁신지구 조성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걸쳐 2026년 상반기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조사가 관건인데 춘천시는 늦어도 2025년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층부를 올 연말이나 내년 1, 2월 정도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서 이제 결정 결과에 따라서 중층, 하층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후년까지는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옛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 정부와 춘천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이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제인 4일 강원 지역 교사 686명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과 각 지역별로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날 정상 수업 진행을 위해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고 각 학교의 학사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 총회를 유치한 강릉시가 첨단 이동교통수단 선도도시로서의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23년 ITS 국제세미나에 참가해 해외 ITS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홍콩과 일본 등 ITS 아시아 태평양 이사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 ITS 협회 등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날 모든 도로에서 ITS 첨단 기술을 구현해 교통 상황 개선과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릉에서 열리는 2026 ITS 세계총회는 강릉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도시 전역을 거대한 전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도민일보 4일자 기사입니다. 접경지 평화 경제특구 족쇄 풀고 성장 발판 마련이라는 기사인데요. 분단 이후 안보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왔던 강원도 내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완화가 이뤄지게 된 만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시군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평화경제특구는 일명 접경지역판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산업특구, 관광특구 조성 등이 가능해지는데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춘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도 포함돼 총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운영됩니다. 평화경제특구 내의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또는 남북협력사업 승인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 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특구 조성 계획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철원구는 농생명 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로, 고성구는 철도, 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특구 분야를 정할 예정입니다. 강원일보 4일자 기사입니다. 강원 아파트 전세 이어 매매 가격도 1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사인데요. 8월 4주차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 광역도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지수는 전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 전국 평균 0.06%보다 높은 수치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동해시가 동해, 천곡동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대비 무려 0.4%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삼척이 교동과 정상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강릉, 원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올랐는데요. 전세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0.04% 올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8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8일까지 학교 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8일까지를 학교 안전특별점검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4일 재난상황 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철원군은 이날 신철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된 화재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훈련에는 철원 군소방서와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 등 11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태백시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 탄탄몰을 개장했습니다. 탄탄몰은 그리고 앱 내 부가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탄탄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쇼핑몰인데요. 탄탄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39개 상품이 등록돼 있고 상품 구입 시 10%의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횡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70억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 착공을 위해 22억 원을,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1억 원을,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21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정책 사업에 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 남대천과 쌍천 등 침수 취약도로에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양양군은 남대천과 쌍천 구간 도로에 차단기 13대와 폐쇄회로 TV 9대를 각각 설치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차단 시설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원격으로 차량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이달부터 11월 28일까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와 고환시네마에서 펼쳐집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영화 총 14편을 상영하는 사업인데요. 영화 장르도 애니메이션과 공연, 실황 등 다채롭게 구성되며 관람 인증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며 지난 4월 정선 2개의 영화관을 비롯해 전국의 15개 작은 영화관이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